이 말이에요. 그러면 할부가로 팔았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100만 원 받는 금액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할부가로 했다면 여기 안에 원금도 있고 뭡니까? 이자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럼 원금은 70이고 이자는 30이잖아요. 그죠? 원금은 바로 뭐냐면 재화의 공급이 되잖아요. 재화의 가격이 되잖아요. 물건 가격이 되죠. 그죠? 그리고 30은요. 이자잖아요. 그죠? 금융보험용역은요. 부가가치의 구성 요소니까 어떻게 돼요? 이중과세 소용 때문에 면세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은행이랄지 보험용역은 면세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조 30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안 돼요. 이중과세가 돼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움이 뭐냐면요. 할부 판매할 때 뭐예요? 원금과 물건값과 이자율을 분리해서 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이자율을 가지고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적용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뭐예요? 이자 상당액도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원래 그러니까 뭡니까? 합해가지고 100만 원에 대해서 뭡니까? 요거는 뭡니까? 과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도 뭐예요? 30도 30만 원도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10%를 때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원래는 안 되지만 그죠? 적용할 수 없어서 그죠? 할부 판매에서 이자 상당한 금액도 10% 금액으로 과표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요.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10%를 때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건값을 받을 때 그 대가 안에 있죠. 다른 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죠?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는 다른 있죠. 하역비 등도 포함해서 10%를 때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보죠. 만약에 제주도에 여행을 가요. 여행 가는데 뭐 코스가 이렇게 그죠? 제주도를 도는 코스가 쭉 다 해서 1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근데 그 100만 원 안에는요. 뭐 항공비도 있고 뭐예요? 항공비도 있고 뭐 우리 여행사는 거기에 용역이잖아요. 그죠? 용역 말고 그게 항공기도 있고 그 안에 뭐 놀이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 대가 안에. 내가 항공 용역을 제공했습니까? 여행사가. 내가 거기 제주도 여미지 뭐 돌고래 쇼랄지 내가 제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대가 범위에 다른 요소가 있더라도 뭡니까? VT는 어떻게 때린다고요? 내가 용역을 제공한 게 아니지만 그 안에 뭡니까? 다 포함해서 10%를 때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인데 똑같은 패키지인데 5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죠? 아니, 코스가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제주도 가면 뻔하잖아요. 연미지 같은 돌고래 했다가 뭐 말 달리는 거 벗다가 잠수함 탔다가 그 뭐야 뭐 성산일출봉은 요새 중국인 가는데 그 앞에 성산일출봉인가? 거기 무슨 뭐 올라가는 게 뭐죠? 응? 무슨 올라가는 데 있는데 거기 생각 하도 그죠? 안 가니까 거기는 중국인들이 가는데 뭐죠? 거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계곡 아이고 뭐 하여튼 뭐 그 하면 유채꽃이 피고 뭐 신혼부부 막 사진 찍는 데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앞에 제 친구가 횟집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그 걔한테 횟집을 하고 제주도 올라갈 쯤 되면 산장이 있어요. 산장. 제주도 중에 산장이 좀 있는데 그게 뭐 음식점 팔고 하는 초입에 그 친구 딱 2명 있어요. 횟집 하는 한 명 있고 산장이 한 명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면 둘이서 셋이 모여가지고 술을 제주 시내에서 좀 한 번씩 먹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자, 그런데 똑같은 코스인데 뭐 하나는 100만 원, 하나는 50이더라. 그죠? 코스가 같은데 근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만약에 돌고래 쇼를 한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돌고래 쇼를 하면 그 대가 안에 뭐예요? 내가 패키지 상품에 돈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이드가 전부 다 뭐예요? 다 발권을 다 해서 다 안내해서 용역을 제공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100만 원이고 50짜리는 어떠냐면 가면 어떻게 돼요? 가이드가 딱 와서 여기서부터 뭡니까? 2시간 후에 만납시다. 그러면 그 발권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알아가지고 뭐예요? 다 끊고 그래서 자유시간 하다가 그게 모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가 안에 그 다른 있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금액의 10%를 때린다는 거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요.
그죠?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죠. 그걸 제한 금액을 가지고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바로 요거예요. 똑같은 개념이 바로 개별 소비세랄지 관세랄지 주세 있죠. 이런 걸 의미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수입제와를 통관할 때 요 수입제가 면세라면요. VAT 안 물가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부가치세 10% 때릴 때 요 물품이 만약에 술이라면요. 술이라면 개별 소비세 대상이라면 그것도 때리고 관세 같은 거 때리고 그죠? 그렇게 포함해 가지고 그죠? 10%를 때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중에 수입제화를 하게 될 건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리 좀 말씀드리면 수입제화에 그죠? CIF 있죠? 수입 그죠? 신고 금액이 만약에 수입 신고 금액 물품 금액이죠. 수입 신고 가격이 만약에 뭐 500이라 할까요? 근데 여기에 10% 금액을 VT를 뭡니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고요. 과세표준화는요. 수입자의 과세표준은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거 하면 여기 관세를 낸다고요. 그죠? 우리 관세율 HS 코드 10자리에 적용되는 걸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거든요. 관세가 만약에 60만 원. 그 다음에 요 품목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또 보니까 그저 주세랄지 개별 소비세 있죠. 개조세 같은 거, 개별 소비세 같은 거. 뭐 이런 교육세, 뭐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이 뭐 40만 원.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 10% 50을 하는 게 아니고 요 금액이 얼마죠 하면 요 금액의 10% 금액을 뭐예요? 요렇게 해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표안은 뭐예요? 개별 소비랄지 관세랄지 이런 것도 뭐예요?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우리 수입시 과세 표준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 한번 보겠습니다. 과표에 우리 이자 상당액 같은 거 이런 거 뒤쪽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에 수입시 과세 표준 뒤쪽에 있으니까요. 간단히 다시 한번 더 학습을 할 거예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 수입제와의 과표에는 뭐예요? 그죠? 관세, 과세가액이 수입 물품 신고 가격, 관세, 개별 소비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뭐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 해볼게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해요. 뭐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 일단은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원래 과표가 있는데 이런 금액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뭐예요? 뭐죠? 매출을 할인하고요. 환입, 여기 아까지는 환입이 하고 매출 할인 같은 게 공급가액에 증감 사유가 발생한 그런 거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수용 세금 계산서라고요. 아까 전에 여기 뭐 했습니까? 여기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했지 않습니까? 그죠? 환입하거나 공급가액에 증감 사유가 있다면 그죠? 새롭게 수정 세금을 끊는다 했잖아요. 수정 세금 계산서 끊는다는 의미 자체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과표가 있고 여기에 증감 사유가 있으니 이만큼은 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출 할인하고 뭐야? 그죠? 이런 환입 같은 거는요. 그죠? 과세 표준에서 그죠?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회계 기준의 입장 같은 거 아닙니까? 회계 기준의 입장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있으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하고 매출 할인 같은 건요. 매출액이 차감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입장이?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를 해볼 거예요. 3번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3번 요거랑 요거 한번 해볼게요. 같잖아요. 그죠? 용기대금. 그죠? 우리 용기대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이렇게 지금 용기가 있다고. 용기가 아니지. 이거 뭐, 과세물품 뭐라고 할까? 왜 이거 할 때마다 있죠. 우유 같은데, 그죠? 왜
위스키병 같이 생긴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울 우유라고 가정할게요. 서울 우유인데 흰 우유는 면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과세 물품이 되려면 뭐 초코 우유라 할까요? 초코 우유. 그래서 과세, 그죠? 예, 우리가 물품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우유는 500원, 400원이고 여기 있죠. 용기 있잖아요, 용기. 용기는 100원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토탈 500원입니다. 근데 거래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뭡니까? 비반환 조건일 수 있고, 그죠? 반환 조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비반환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파는 회사에서는요, 용기까지 같이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표가 얼마나 될까요? 요 가격도 있고, 용기 가격도 있겠죠? 그러면요, 500원이고 과표가 되죠. 근데 반환 조건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반환이란 말은 이거에 대한 이동의 수단이다. 내용물을 가지고 가서 너가 그 내용물을 들이붓고 그 용기는 반환이라면 내가 판매한 입장에서는 용기는 판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판 거는 우유만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원이 과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반환 조건부는요. 비반환 조건부의 용기 대금은요. 요 100원은 뭡니까? 이거는 포함시키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 보세요. 비반환 조건의 용기 대금 및 포장 대금은요. 과표에 포함해서 10%를 때린 거고, 이거는요. 반환 조건부라면요. 내가 반환 조건이니까 이 용기는 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표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두 개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뭐야? 여기 전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하면 도달했고, 도달했으면 이건 뭐야?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공급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도착을 하기 전에 아예 없어진 재화 있죠. 그죠? 도착도 안 했어요, 아직. 가다가 없어졌다고요. 이런 것들은 거래가 있었다고 볼 거냐 말 거냐 우리는 그걸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 법은요. 도착 전 멸실 제한은요. 아예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고 아예 과표해서 빼버립니다. 알겠죠? 도착 전이 중요해요. 도착 후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죠? 과세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멸실의 원인에 따라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죠? 뭐 이거를 한다든지 그죠? 매출 애누리랄지 이런 할인을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도착하기 전에는요. 공급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두 개는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는 그게 같아요. 두 개는 취지가 같아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을 때 보면요. 사업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받는 대가에 국가가 막 보조해 줄 때가 있다고요. 사업과 관계없이. 그러면 내가 받는 대가 100원 중에 60원은 그죠? 실제 산 사람한테 받는데 40원은 보조했다라면 그 40원은 뭐 내가 창출한 부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재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뭐예요? 100원의 10%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사업과 관계없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내가 창출한 부가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연체이자 볼게요. 우리가 일정한 기간 내에 대가를 받기로 했을 때 약속을 어기면 연체를 이자를 물리잖아요. 자, 이번 달 말까지 100만 원을 입금해야 되는데 어기면 연체료가 5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어기고 내가 받은 대가가 105라고 가정할게요. 100만 원은 재화 용역을 공급한 금액이고 5만 원은요. 손해배상으로 뭡니까? 기간에 대한 그죠? 우리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거죠. 그게 재화 용역 공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체이자는요. 연체이자와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내가 창출한 부가치가 아니니까 과표에 포함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충분히 취지를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빼고 요거 마지막 해볼게요. 봉사료 수익금액 보겠습니다. 봉사료 수익금액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그죠? 머리를 깎으러 가면 그죠? 우리가 봉사료가 있는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가보면 테이블 차지 같은 게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죠? 2만 원이더라고요. 그죠?
그죠?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딱 끊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얼마냐면, 그죠? 2만원, 1818. VT가요. 1819. 2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럴 경우에 1.1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VT를 지금 약 1,800원 정도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2만원에 머리를 깎았는데. 근데 보통 우리 미용실이랄지 미정원 가보면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비율제라고 해서 한 사람이 깎을 때마다 뭐야? 자기의 TC 같은 거 있죠. 봉사료 같은 걸 끼워서 할 경우가 있어요. 봉사료는 업주가 먹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인적 용역이라 봐서 거기 머리를 깎는 사람한테 주는 한 사람당의 인센티브가 돼요. 이럴 경우에 업주 입장에서는요, 그거는 내가 지금 인건비로 준 거잖아요. 인적 용역은 면세기 때문에 그거는 과세하면 안 되죠. 그럴 경우에 뭐예요? 요거를 빌지에 뭡니까? 구분 기재해서 한다라면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은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런 거예요.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깎으면 2,400원씩 TC를 준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2만 원 받지만 이렇게 하면 1,800원을 내야 되잖아요. 이거 똑같이 뭡니까? 여기 16,000원 이렇게 하고 여기 VT는 1,600원 이렇게 하면 요 금액이 얼마죠? 17,6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봉사료라고 있죠. 구분 기재해야 된다고요. 봉사료 이렇게 딱 해서 2,400원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VT를 얼마네요? 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분 기재한 금액이 뭐예요? 봉사료 금액을 뭐예요? 별도로 구분 기재한 금액은 과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포함시키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예요? 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구분 기재한 봉사료 수익 금액이 뭔지 알겠죠? 자, 이거 다 하나씩 뜯어가지고 얘기해 드린 이유가 마구잡이에 외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취지를 따져가지고 하나씩 설명한 이유는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과표 해봤습니다.